자, 고1 6월 모의고사 문학 파트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30번과 33번 문제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30번 가와나의 공통점, 31번 A, B 포인트 묻는 문제, 그리고 32번이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33번은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네요. 자, 그럼 32번 먼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승은 한 여인이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자, 비극적 삶, 일제 식민지, 농촌 공동체 몰락,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 현실을 그리고 있다. 막, 야, 어마어마하죠. 엎친 데도 엎친 데.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금전판을 떠돌다가, 금전판은 뭐 이렇게 광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 딸마저 잃고 여승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4연 12행의 짧은 구성으로 밀도 있게 보여준다. 또한 이 시의 시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대의 아픔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해보지요. 지문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석의 여승, 같은 백시. 잘생겼어요, 백시들이. 네. 자, 여승은, 자, 시를 볼 땐 항상 정서, 외, 표현기법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목 볼 거 여승. 자, 우리가 지금 박스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인의 어떤 한많은 삶을 우리가 추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승이 된 지 오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냄새가 납니까? 그거는 후각적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옛날같이 늙었다 알 수 있는 것은 화자는 여승을 알고 있어요. 여승을 나는, 자,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포인트 문제 있었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정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의 재구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승을 지금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 회상 들어갔네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파리하다 그 파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뭐 누추하고 뭐 그런 모습,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주교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왜 딸 아이를 때립니까? 얘가 아파. 막 죽으려고 그래.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죽어.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섣벌같이, 그러니까 벌같이,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압이는 남편이죠? 남편이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아. 남편 도망갔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결국은 이 딸아이가 어떻게 죽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내신형으로 문제 나올 때는 죽음을 미화시켰다,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속된 말하기 돼져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미화.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산꿩도 서럽게 울어요. 얼마나 슬프면 꿩도 이렇게 슬프게 울겠습니까?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는 이제 여성을 만나게 된 거고, 저 여자, 그 여자는 그 여자 같은데 하고 과거 회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재구성해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 번 문제였죠? 32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인이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 그 옥수수를 사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옥수수 사 먹는다고 해가지고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게 회복이 되나? 자, 두 번째,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됐다. 그렇고요. 어린 딸이 도라지 꽃이 좋아 돌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딸마저 잃게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드러낸다. 그렇고요.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은 여인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 그렇고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재구성하여 1년에서는 여승이 된 현재의 모습을 이 사연에서는 여승이 되기까지 과거 모습을 보여주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문태준의 가재미. 가재미 알죠? 보도록 합시다. 정서 외 표현기법입니다.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명이 그리고 장소, 구체적인 장소가 드러나 있으면은 현장감, 생생함.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아파.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직유법이죠.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자, 문맥음이 파악하는 게 있었어요. 니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역시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네요.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자, 가재미는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누워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누워서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3번에 1번. 기어.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납작한 가자미를 떠올리고 있다. 예, 직유법 들어갔었고 2번 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과 위로가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있다. 자, 구체적 행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녀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예, 나란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이때 가재미는 바로 나죠, 나. 이때 가재미는 그녀.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은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네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그녀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세월들, 시절들을 회상을 하고 있네요.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여기도 이제 가자미처럼 표현을 한 거죠. 좌우를 흔들며, 그러니까 가자미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청각적 심상. 가을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여러 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자, 그럼 디귿 문맥의미 파악 보도록 할게요. 3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의 삶이 드러나 있다. 그렇죠? 자,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소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직유법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이게 아마 몸이 좀 이렇게 아파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뭐뭐처럼 직유법 있죠? 역시 이게 아파하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상이 드러나 있다. 예, 좋습니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좀 슬프죠? 예.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아니요. 여기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녀한테 느끼는 어떤 정서, 감정 표현입니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죠.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역시 가자미처럼 표현한 겁니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녀는 누굴까? 아내가 아닐까 싶네요. 조금 이렇게 슬픈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현재형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어미들이. 그래서 있다, 는다, 니은다, 니은다,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현재형으로 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 생동감, 현장감,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물의 감정이입하여. 아니요, 감정이 우리 나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비유법은 우리가 나에서 가자미처럼 있었죠. 그리고 가도 한번 볼까요? 비유는 뭐 직유, 은유, 의인, 환류 그런 것들 딱 나왔죠. 예. 어디 갔냐? 여기 불경처럼 옛날같이 이렇게 있죠. 직유법.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이 얘기는 항상 했어요. 그쵸? 여기를 만약에 블랭크를 친다면 어떠한 표현을 통해 여기까지도 아니네. 여기를 이제 블랭크를 친다면 무슨 표현을 통해 시적상 효과가 드러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시들은 어떤 표현을 통해 항상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앞에 무슨 표현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점은 2번이 되겠고요. 31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나가 됩니다. 1. A는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그랬나? 아니요. 나는 불경처럼 쓰러졌다. 비교가 아니라 측은해하고 있죠. 불쌍해하고 있습니다. 2번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 변했어요. 그냥 측은해, 너무 불쌍해. 3번 B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자, 시적 대상은 가재미 그녀입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녀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요. 서글퍼하고 마음 아프고 슬퍼요. 4번 B는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되겠죠. 아까 위로와 위안해주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 끝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음성 상징어를, 이거 아니구나. A와 B는 모두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 백석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의지는 없죠. 그냥 그 시적 대상을 측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30번, 31번, 32번, 33번 문제가 다 해결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점프 뛰어서 38과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되네요. 38과 40번 문제. 소설, 고전소설, 작자미상의 매화전. 자, 항상 문제 먼저 볼 것.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 39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 40번, 보기를 참고할 때 A, B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40번 문제는 미리 읽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고전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서사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거는요, 내신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고전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삽입시가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설명이에요. 너무 뻔한 설명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 심리가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사건 암시를 하기도 해요. 분위기 암시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문체의 다양성을 맛볼 수가 있죠. 문체의 다양성. 즉 서사 장르, 산문체인데 시들 같은 경우에는 운문체이기 때문에 문체의 다양한 것, 즉 단조로움,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매화전.
소설 볼 때에는 서술상 특징을 잡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앞부분 줄거리.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주부는 무남동료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짧게 인물들 나올 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김주부가 아빠네 매화에.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이 양유와 함께 글 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은, 네. 아이를 위해서 남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었다. 조병사는 이제 조력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이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런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더라. 매화 흔연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리요? 또 내 몸이 여자며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 본디 골격이 연연하며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참 작고 부드럽다. 지각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장성하면 골격이 웅장하며 장부 분명할지라. 한마디로 뭐야? 나 남자 맞아. 몸이 좀 약하긴 하지만 나중에 크면은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네요. 하고 단정히 앉아 풍어를 일푸니 소리가 웅정하여 호치. 자, 호치는 뭐 아주 예쁜 치아 입술 를 들어 옥반을 치는 듯 주교법 들어갔죠. 옥쟁반을 치는 듯. 이게 뭐냐면 풍어를 읊는 소리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진시 진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여기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자 목소리 내면서 이렇게 시를 읽은 거, 문장을 읽은 겁니다. 양유 그 소리 들으면 남자가 분명하되 이 향이 만당하야. 이 향은요 향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좀 후각적으로 발달된 것 같아요. 양유는 냄새로 이거 여자 냄새인데 이렇게 다른 향기가 만당 가득해요. 집에 가득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라. 여자 같은데.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야. 달라졌죠? 그럼 끊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야, 너 여자지? 너 여자라며? 하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몸은 지금 약하지만 나 크면은 아주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남자처럼 문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경계는 경치 구경 서로 풍어를 지어 화답함에 매화 양유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자, 양유가 쓴 시입니다. 양유 선둔 측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 화불라 매화는 어째 즐겁지 아니하는가. 시로 서로 묻고답하고 있어요.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보니 이제는 매화가 글을 써서 양유한테 준 거죠. 호전미저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부득소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암시죠. 나 여잔데 아유 내가 여자인지 너 모르고 있구나.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원앙새는 물이 있어야지 거기서 좀 편안히 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자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있네.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더라. 내 예상이 맞았어. 왠지 여자 같았는데 내 예상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양유는 매화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뭔가 좀 마음이 끌리는 거야. 이상하게 매력에 끌리는 거야.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쟤한테 자꾸 마음이 끌리지? 혹시 쟤 여잔가? 싶었는데 시를 써서 물어보니까 맞다고 한 거죠. 지금 여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령이 여자로다. 그러면 100년해로 어떠하냐? 우리 결혼하자. 이런 얘기죠.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이 많은 근심스러운 얼굴빛이 만한 얼굴에 가득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대부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유리걸식은 떠돌아다니면서 밥 빌어먹는 사람이라. 거짓한 얘기죠. 어찌 부부되게 바라리요. 낸들 양지작을 모르오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었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까 부모의 명도 있어야 되고 예절을 또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분 뭐 양가 시댁이 뭐 이렇게 만나서 예물도 주고받고 날짜도 잡고 해야 되는데 예절을 행하지 못하면 문호 가문에 욕이 될 것이오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모의 명을 받아 백령회로 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요 희세 기쁜 빛이 가득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화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쵸? 예절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이때 12옥난이 급히와 여쭙되 외당에 상객이 왔음에 생호님이 급히 찾나이다. 손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아까 뭐라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 읽을 때는 시간 달라지고 공간 달라지고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 나오면은 끊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를 주고받고 매화가 여자임을 뭐 밝힌 거죠. 그래서 양유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매화가 잠깐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래도 과정이 중요한데 예절이 중요한데 어쨌든 뭐 양우는 뭐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12옥난이 급히와 여쭙되 외당에 상객 손님이 왔으니 생호님이 급히 찾습니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돌아가며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데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서이다. 뭐 점쟁인가 봐요. 병사가 가로되 이때 병사는 양유의 아버지입니다. 그쵸? 관직 이름이에요. 병사. 무슨 관직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를 하리요.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요. 매의 눈을 가지고 있네요. 매화가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 두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얼굴에 앞나라의 재상이 될 운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불쌍하고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할 상이니 호식 호랑이 밥이 될 상이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놀라죠. 당연히 자기 아들이 16세 되면 죽는다고 하니까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데 상객이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격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전기적 요소가 여기 드러나 있네요. 비현실적 요소 뿅. 이거를 실로 괴이하여 살펴보니 상객이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편지 봉투 노요권을 즉시 개탁 연 겁니다. 봉투를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인진 3월 초 3일에 필년 호식하리라. 한마디로 뭐야? 액땜하려면 결혼시켜라 이런 얘기네요. 아들따라 병사가 대경 크게 놀라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그렇죠. 병사는 지금 매화가 여자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자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하려고 뭐 우리 아들이 개개개개개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어쨌거나 크게 놀라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를 하니 실로 이상하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밝혔어요. 소녀 어찌 기망 속이려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였고 일신 몸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속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거늘 병사가 크게 놀라면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 그렇죠. 남자가 아니잖아. 아까 뿅 하고 사라진 사람이 양유하고 매화하고 결혼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자를 결혼시켜 했는데 여자니까.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마라. 내당은 이제 여자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려 행실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자 이제 신부 수업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하고는 최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이때 최씨 부인은 누구? 새로 인물 나중에 끊어야 되겠죠? 자, 위에 상객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하면은 네 아들은 16세 때 호랑이 밥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더군다나 매화가 남자애라고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야. 한편으로는 기쁘죠? 그래서 최씨 부인 자기 부인한테 내당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알려주고 이제 여자의 행실을 가르치라고 하죠. 최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이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다.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이후로는 매화로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라. 남녀 7세 부동석.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자, 여기 보면은 서술장 개입, 편지자정, 논평이 되겠죠. 차설 한편, 다음 이야기. 매화는 여복을 입고 여자 옷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음에 시서의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상세병 난 거죠. 월명사창 달 밝은 창가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때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누구로 하여금 공부하며 누구로 하여금 놀잔 말인가. 이렇듯 자탄 스스로 한탄할 때 이때 최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음에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를 꾸미더라. 양유한테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동생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네요.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도 길흉을 어찌하리요. 길과 좋은 일과 흉한 일을 어찌하릴까. 그러니까 이때 좋은 일은 뭡니까? 좋은 일은 이 양유가 나중에 재상이 된다. 흉한 일은 둘이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은 16살 때 호랑이 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까? 그래서 병사는 양유의 아빠 조병사는 둘이 결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변세 얼굴이 바뀌며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그러니까 사대부의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씨 거지.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사 옳기 여겨. 이거 이 아버지가 좀 귀가 좀 팔랑기네요.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 장단골에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문제.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과거, 현재 교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 빈번하게 전환이 안 됐고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간적 배경 딱히 없죠. 인물과 인물이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 첨예하지는 않죠. 이제 갈등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최씨 부인이 이제 매화를 자기 남동생에게 시집 보내려고 이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에게 돋고 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당연히 5번이 되겠죠.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화 정책 의심 내용입니다.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고요.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혼인하지 않으며 양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예고. 병사는 매화의 용무와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둘의 혼인에 대해 최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아니죠. 자, 병사가 혼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혼인을 시키지 않으면 자기 아들 양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 5번도 확인하겠습니다. 최 씨는 매화의 근본을 핑계삼아 그치 근본도 모른다. 유리거식하는 아이다.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40번 A와 B에 대한 이해. 자, 삽입시에 대한 이해죠. 그 40번 문제를 아까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깜빡했네요. 1. A는 양유의 심리 상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A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양유는 어디 갔냐?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않냐니까 자기 즐겁대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A를 본 후 매화가 B로 답한 것은 인물 간 의사소통이 맞고요. 3번 B에서 나비는 양유를 꽃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 아까 설명했던 부분. B를 본 후 양유가 매화에게 청혼한 것으로 볼 때 B는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 그렇죠. A와 B는 양유와 매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가 아니라 둘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암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난 여자야. 하니까 이제 양유가 그렇지. 내 예감이 맞은 거야. 너는 여자인 거죠? 하면서 이제 백년해로 합시다.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했네요. 답은 5번. 자, 41번부터 45번 문제 풀이를 들어갈게요. 역시 문제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41번 문제는 맨 나중에 풀 문제. 가나다 공통점. 42번 가나에 대한 설명.
나까지 보고 풀 문제고요. 43번 포인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44번 몸매금이 파악하기가 있고요. 44번 다 보기 전에 먼저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작자미상의 잠노래. 자, 이 작품은 민요에 해당이 됩니다. 민요. 내용 간단해요. 너무 졸려 자기 싫은데.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공부할 때, 나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수행평가 해야 되는데, 스르르르르르 이놈이 자마. 그런 내용입니다.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두뇌 쌓인 자마. 자, 사람이 아닌 것에 이렇게 도노법 쓰면은 누구누구야 도노법을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이죠? 지금 잠한테 지금 말 걸고 있어요. 잠한테. 염치불구 인해 자마, 검치두독 인해 자마. 검치두독은 욕심 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욕심 많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사사조, 네 글자, 그리고 사음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사사조와 사음보 형태. 어제 간밤에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아침에도 졸려. 자마 무슨 잠인가? 가라 멀리 가라. 그러니까 시작하자는 지금 어때요? 자기 싫은 거야 지금. 근데 계속 잠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무수한데 사람 그렇게 많은데 구태여 너는 인칭되면서 들어갔죠? 그래서 의인법 들어가고 있어요. 너는 간대 없어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냐 덕심하냐. 주야 밤낮으로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밤낮으로 한가하면 백순가 보네.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게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탓하는데 그런 사람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수들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오냐 이거예요. 무상불청 원하지 않았는데 원망소리 올 때마다 듣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맨날 와서 원망소리를 올 때마다 듣느냐 이런 얘기네요. 자, 문맥 의미 파악하기입니다. 사사의 1번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자가 잠한테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이건 뭐 1번이 그냥 대본에 틀렸네요. 다시요. 석반, 저녁밥이요. 저녁밥을 거두고 황혼이 되든 말듯. 자, 저녁 무렵입니다.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랴 마음먹고. 자,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화자의 고달픈 삶. 좋습니다. 어나당 황혼이라 어느덧 황혼이라 섬섬옥수. 그러니까 여인의 손 부드러운 손을 섬섬옥수라고 그래요.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내요. 드문드문. 자, 음성 상징은 나와 있네요. 드문드문 질급반을 두어 뜨든 말듯. 뜨자마자 난데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자, 화류법 들어가 있고요.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났는가 이눈저눈 왕래하며 무슨 요술 피우는가. 여기는 해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막 잠 쫓으려고 하는데 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문맥의미 잡아보도록 해봅시다. 잠을 의인하여. 좋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해학적 표현.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작자미상의 귓돌이. 귓돌이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어여쁘다는 이제 불쌍하다는 얘기죠.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자, 여기 보면 형태가 A, B, A. 전통적인 민요 형태가 되겠죠. 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완벽한 A, B, A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요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죠? 자마, 몸한 자마, 이내 눈에 몸한 자마.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요 부분하고 A, B, A 형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인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자, 청각적 이미지가 있죠. 절절히 슬픈 소리. 자, 감정이입을 했네요. 내가 지금 슬프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지금 슬프게 들립니다.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예, 좋습니다. 제 혼자 울어내요. 사창, 비단사자, 창문, 그러니까 비단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여인의 방을 의미하고요. 사창, 여인 잠을. 살뜰이도 깨우는구나. 살뜰이는 알뜰하게도 깨운다. 그래서 반어법 들어가 있죠.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에
사람 없는 빈 방에 내 뜻 알리는 알 사람은 너뿐인가 하노라. 인칭되면서 썼네요. 그러니까 귀뚜라미한테 의인법 들어갔습니다. 자, 5번도 또 확인해 볼까요? 혼자 살아가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알아주는 유일한 대상이 귀뚜리라는 화자 인식.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드러난 정서는 외로움이 되겠네요. 외로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디 봅시다. 42번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한다. 동일한 시어 반복. 근데 가에도 있었죠? 자마, 자마, 이네, 자마, 자마, 자마 있어요. 1번 아니고요. 2번 이거 아니구나. 나와 달리 가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가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죠. 귀뚜라미가 언제 울어요? 가을.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쯤 되면 9월 중순 말쯤 되면 지륵지륵지륵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고층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잘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방금 나를 봤지만 시간적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까?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여기 뭐 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요. 황혼이 있네요. 황혼이. 그죠? 저녁 때 뭐 일하려고 했는데, 그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네요. 어느덧 황혼이라 섬소목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는 밤, 지는 달, 새는 밤의 소리. 그래서 여기는 저녁 무렵, 여기는 밤 시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뭐 3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4, 5번도 확인을 해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자, 서리적 표현은 알면서 묻는 형태를 서리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뭐뭐 하지 않니? 뭐뭐 하지 않은가? 이게 서리적 표현인데, 자, 나를 보니까 서리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이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설명. 가와 나는 모두 색채 대비, 우리 방금 귀뚜라미 봤지만 색채 대비 색깔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한다. 자, 그럼 2호의 어부 글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와 B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겠네요. 가에서의 난데없는 인해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창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화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아니죠. A는 가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B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자, 이때 외부적 요인은 뭐가 됩니까? 귀뚜라미 소리. 그래서 겨우 잠들었어. 여인잠. 겨우 잠들었는데 알뜰하게도 깨운다. 귀뚜라미야. 네, 답 2번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 풀고 2호기 어부 들어갈게요. 이 부라고 하는 거는 부는 한문학의 한 종류입니다. 산문, 그러니까 한문으로 산문을 이렇게 줄글로 쓰는 건데요. 보통 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또는 수필 형태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글들을 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에 관련된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을 해볼게요. 물은 하나의 국가요. 용은 그날의 군주다. 자, 대꾸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은유법 들어갔네요. 물고기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고너, 바다장어 같은 것은 군주를 안팎에서 모시는 여러 신하다. 역시 은유법 들어갔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것은 설이나 아전의 물이다. 이 밖에 크기가 한자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백성이라 할 수 있다.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비유하면서 지금 글의 전개 방식 유추를 시전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용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리감으로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릴까 염려하여서는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물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며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왕은,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큰 물고기들,
몇몇 신하들이 그런 임금에 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고래와 암고래는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고, 시와 섭 양반들이 하는 일. 교룡과 악어는 물결을 헤치며 삼키고 씹어먹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두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틈을 타서 발동돼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래 것을 약탈하니라. 사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약, 육, 강식 이런 게 있죠. 양육, 강식.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실증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이런 상태가 슬프다는 얘기죠. 작은 물고기가 없다며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의수될 수 있겠는가? 서리법 돌아갔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작은 물고기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큰 물고기들, 즉 신하들, 좀 이렇게 간신배들, 좀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신하들을 내쳐라, 이런 얘기죠. 영탄법.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서리법 들어갔습니다. 심하다. 네. 자, 41번 문제.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 자, 우리가 방금 여기 이옥의 어부를 봤지만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은 아니고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쎄요, 이옥의 어부 의지적 태도, 백성을 편하게 하려면 왕이 저 신하들을 쳐야 된다. 의지는 내가 하는 거죠. 자신이 뭔가 극복하려고 되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절망적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 자, 어부는 맞다고 치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규절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태도. 자, 이옥의 어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 슬프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한탄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부정적 현실. 화자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무인동방이에요. 혼자 있어 슬퍼요. 자, 잡노래에서는 역시 화자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이래야 되나 자꾸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시적 화자가 자기 상황을,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태도, 답은 4번으로 찍으면 될 것 같네요. 자, 5번.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물의 속성에서, 아니요, 이옥의 어부는 사물들이 아니라 어떤 그 나라를 물고기, 물속으로 비유해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가 45번을 풀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어부는 국가의 상황을 물속의 세계에 빗대고 군주를 용해, 여러 신하를 큰 물고기에, 백성을 작은 물고기에 빗대어 현실 세계를 비판. 글쓴이는 나라의 근본은 작은 물고기 백성이므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큰 물고기, 즉 관리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1. 용이 큰 물결을 일어나게 하여 물고기를 덮어주는 것은 백성을 어질게 살피는 군주의 모습. 2. 교룡과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백성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 3.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용이 군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글쎄 인식. 좋습니다. 4.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용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관리를 잘 다스리는 일. 좋습니다. 5.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백성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로서 해야 할 일이죠. 군주로 백성이 아닙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한 번씩들 쭉 보시고 질문거리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